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이네요. 이 자리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친구 같이 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조연심 대표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MU 퍼스널 브랜딩 회사 조연심 대표입니다. 다시 할까? 괜찮습니다. 뭐 회사에 네. 거꾸로 부르든 바로 부르든 상관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바로 소환당에서 이 자리에 있는 조연심입니다. 그 오디오 클립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노 대표 목소리 좀 우리 근데 조연심 대표 목소리 참 좋더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요. 친구가 저 좀 빛내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빛내주세요. 샤방샤방. 자, 사실 지난번 방송 제가 같이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거든요. 왜 창문 옆 환자는 일찍 퇴원하는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우울함을 없애주는 벽지 컬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 대표님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돈을 부르는 골드 컬러를 좋아합니다. 역시 그때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든 컬러. 저도 골드색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색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얘기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그 팬톤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트렌드 코리아 2019, 2018 들어보셨죠? 김난도 선생님이 해마다 우리나라의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거기에 뭐 욜로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디자이너, 건축가, 뭐 예술, 아트 이런 모든 전 분야의 색채를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해마다 기대하는 게 바로 팬톤의 올해의 컬러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도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팬톤이 소개하는 올해의 컬러는 공개하는 그 컬러 색에 맞춰서 페인트부터 의상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그 해의 컨셉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 팬톤은 미국의 색채 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모든 색에 고유 번호를 붙인 팬톤 컬러 그 시스템, 매칭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표준 언어처럼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뭐 벽지, 로트 번호 뭐 이런 거 보시면 각 회사별마다 고유 번호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팬톤에서 지정하는 그런 고유색인데 이 지금 색깔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게 바로 2000년부터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제 올해의 컬러 선정은 하면서 이제 팬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 바로 나왔던 게 세룰란 블루에서 시작이 됐죠. 그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도대체 팬톤 색깔 이름만 해도 뭐 블루 이런 게 아니라 세룰란 블루라는 그런 단어를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첨단 기술에 대해 우리가 위안을 찾고 이 블루 세룰란 블루색은 진정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해마다 우리가 이제 늘 기다리는 컬러의 그런 색상 이름과 특히나 그 네이밍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트라 퍼플, 보라색 계열. 그 전에는 그리너리라는 말을 했어요. 당연히 그린 같은 그런 푸르름이 있는 그런 색. 근데 정말 더 핫 이슈가 됐었던 컬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2016년도에 로즈커트, 세레니티 이런 느낌인데 아마 보시면 그 벚꽃이 피는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즈 커트 하니까 약간 핑크 느낌이 좀 나면서 네네. 근데 참 어려운데 예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컨셉을 얘기하거나 어떠한 그
전경 환경에 대한 그런 디자인을 컬러로 말할 때 그런 팬톤 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제가 언젠가 색채의 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반 고흐가 사랑한 크롬 옐로, 나폴레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셀레 그린, 역사상 가장 논쟁적 컬러인 누드까지. 그러니까 이 컬러에 이렇게 그 어떤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된 이 컬러를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가까이에 컬러가 가까이 와 있는데 너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컬러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소재로 하시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컬러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 컬러 테라피로 뭐 안정을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심리적인 요소에 많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이제 다시 그 연구를 한 그런 논문에서는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빨강색은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고 파란색은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실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빨간색 바탕에 놓인 단어 이미지를 좀 더 잘 기억을 하고 반면에 이제 조각 그림 같은 그런 퍼즐 같은 그런 맞추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력에 대한 실험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파란색에서 더 많은 결과를 그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런 북유럽이나 이런 유러피안 교실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개방적인 그런 인테리어로 강조가 되고 있죠. 그 노 대표님이 쓴 책에 제가 읽다가 그 색채에 대한 부분을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요 책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그 병원의 컬러를 소개한 게 있었어요. 고루한 색깔의 병원은 비단 지루하고 답답한 기분에서 그치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불편함을 제공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층마다 똑같은 모양이나 제대로 이게 찾아오는지 어떤지도 헷갈리기 일쑤였고 답답한 마음까지 들어서 심리적 안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던 병원을 우리 노 대표님이 컬러를 잘 배치하고 적용해서 바꿈으로써 굉장히 이게 사진으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딱 보고 우와 이거 병원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바꿔놨던 그 사례가 그 책에 담겨 있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바꾼 거였네요. 그냥 예쁜 컬러가 아니라. 그 컬러는 순간적인 그런 사람의 바로 인지에서 정말 0점 몇몇 초 안에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노약자 그리고 뭐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색깔을 인지하는 거에 굉장히 그 빠른 길찾기 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서적인 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컬러 테라피는 좀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블로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반 헬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세계 유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컬러에 대한 블루에서부터 이제 레드, 뭐 블랙,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옐로우 컬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연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저랑 이제 그 블로그 온라인상의 친구분들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컬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블루에 대한 뭐 어떠한 편견은 없으신가요? 블루, 파란색 바다, 뭐 이렇게 파란 하늘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린다? 뭐 이런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좀 피곤하고 이럴 때, 바다 가고 싶어. 이런 거 느끼면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그 파란 그 바다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데 진작에 사실 바다 가까이 가면 파랗지 않거든요. 진작에 바다 색깔이 파랗습니까? 아니죠.
그렇듯이 그 파랑은 약간 이렇게 꿈을 꾸는 그 비현실적인 이념의 색으로서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파란 동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을 하고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다, 뭐 파란 꿈을 꾸는 그런 선장 이런 동화 얘기가 있고요. 또 약간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비아그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비아그라가 바로 파란 기적이라는 뜻이랍니다. 재밌죠? 아, 혹시 비아그라가 파란색으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허황된 뭐 이런 느낌의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어릴 때가 아니네요. 제가 아주 초창기에 이제 집을 많이 디자인하고 공사를 막 하고 이제 그럴 집을 고칠 때였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별장이었거든요. 별장인데 그 고객,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이분이 늘 이렇게 항상 파란색 옷을 그것도 약간 좀 빛바랜 파란색 옷을 항상 입고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집을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셨던 공간이 아주 그 좀 으슥한 그런 그 전원주택 같은 동네였는데 저에게 이제 오더를 하시기를 자기는 벽도 천정도 바닥도 전체 완전 짙은 파랑으로 하고 싶다. 제가 좀 사실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파랑은 그 명랑한 파랑을 생각했어요. 파랑파랑 이런 파랑. 파랑파랑 그렇죠. 뭐 그 아주 예쁜 파랑색이 나오는 그 지붕 있는 그런 마을 그런 그리스의 마을 같은 산토리니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이 고른 그 블루 컬러는요. 아주 굉장히 좀 검은색에 가까운 블루 컬러를 저에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벽지를 사실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붙여드리고 밤이었는데 이제 공사 끝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전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전기조차도 거의 이렇게 환한 불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공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거기 무슨 뭐 이렇게 무서운 스튜디오 꾸민 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고객분이 그날로 이제 돈을 딱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분하고는 뭐 더 이상의 나중에 이렇게 만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그 경험은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루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까 그 파란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는가 하면 우울함의 분류가 있는가 하면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또 반대로 좋아하는 그 코발트색의 블루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파란색 블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요 근자에는 거의 뿌연 잿빛만 본 것 같아서 그쵸? 기억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좀 아쉽죠. 요즘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산토리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많이 이제 하고 나서 퇴근할 무렵 이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행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 탈 때가 많은데 그럴 때쯤 집에 들어갈 때 하루 일과 마치고 들어갈 때 그 코발트색의 그 색상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속속 들이박힐 정도의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스란 말 아시죠? 그거 특히 남녀가 기분 좋게 추는 춤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블루스라는 그런 톤이 이제 음악으로 볼 때 흑인들이 장르에서 블루스 음악 연출하시잖아요. 아마 흑인들도 그런 애환을 이제 노동의 그런 큰 힘들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무렵 그런 황혼의 그 코발트색이나 이런 느낌을 담아서 이제 블루스라는 그런 개념의 음악을 좀 애절하고 쓸쓸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울증을 탈피하자고 하면서 어떤 컬러의 벽지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블루가 어떤 건 파랑파랑 하면서 되게 청명하고 좋다. 어떤 블루는 글루미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랑도 같은 파랑이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지 뭐 좀 도움을 좀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신경 건축학적인 그런 이야기로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뭐 연구한 그런 논문에 빨강과 파랑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뭐 데이터 아니면 컬러 테라피에 관계된 좀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기반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이 방송을 하고 나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댓글로.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 드려 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님,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야기하시기를 구조적으로 창을 낼 수 없을 때 창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인지하고 가짜임을 사람이 인식하여도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영향을 받나요? 요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큰 구조적 틀을 바꿀 수는 없기에 보통 허전한 벽면에 커다란 풍경 사진에 액자를 걸거나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진짜 창이 아니라 한순간의 장면임을 알기에 무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보았을 때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정신과 병원에서 막 이렇게 발작하시는 환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안정을 좀 취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른 방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컬러가 좀 기존에 이제 하얀 그런 방에서 색감이 좀 있는 그런 따뜻한 방으로 옮겼을 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과학적인 그런 뭐 기반이나 데이터로 볼 때는 이게 병이 낫는다 이런 차원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신과의 이제 그 병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그런 느낌으로 볼 때는요, 자신의 그런 오감의 그런 느낌을 방을 옮겨줌으로써 다르게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선택이 됨으로써 안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그런 쏟는 치료의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방의 창문이 있는 그런 그 느낌의 풍경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방일 때와 달리 그곳에 또 관심을 쏟을 수가 있고 애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효과로 볼 때는요. 그 대표님이 쓰신 책에 이 사실은 청주 성모병원 사례에서 정말 컬러를 너무 잘 썼다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주황, 노랑, 파랑 등으로 색을 결정한 이유는 그저 예쁜 색깔이라서가 아니다. 공간의 쓰임새, 사용자의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하고 공간의 크기와 모양, 건축의 특성과 방향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녹색은 주로 예민한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뇌신경과 관련된 외래 공간에 적용했다. 주황은 따스함과 즐거움을 함께 주는 색이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나 내분비 대사 내과에 적용했다. 파랑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느낌을 준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안과와 어지러움을 느끼는 환자들이 찾는 이비인 후과를 알리는 데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노랑은 포근하고 명랑하며 밝은 이미지라서 수유실과 내시경 등 검사 파트 등을 선별하며 표현했다. 오지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일행은 노란 벽돌길만 제대로 찾아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청주 성모병원에서도 환자는 색깔만 잘 따라가면 진료실에 도착했다.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마법사, 즉 치료를 해주는 의사를 만나러 가는 노란 벽돌길을 만난 셈이다. 요거 딱 읽으면 컬러의 정말 이 병원의 그 과에 맞는 진료 특성에 맞춰서 너무 잘 배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긴 하네요. 네, 오늘 주제로서 이제 우울증 없애주는 벽지 컬러 추천하려고 막상 들어보니까 지금 더 좀 약간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감하게 자기가 이제 선택하고 그것들을 또 이제 즐겁게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지금 이제 청주 성모병원과 같이 그런 공용 공간과는 달리 개인의 그런 자신만의 공간일 경우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그 색깔 코드에 맞춰서 심리적인 테라피가 아니라 결국 자신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팬톤 그 컬러가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저는 그쪽 모르시죠? 분야 사람은 아니니까. 그 요즘에 그 명란 마요네즈, 명란 마요 이런 거 혹시 그거 색깔 기억하세요? 약간 좀 코랄 핑크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올해 그 리빙 코랄이라는 그런 그 색으로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명란젓 같은 그런 색깔이 올해 그런 트렌드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그런 컬러의 뭐 옷을 한번 이렇게 예쁘게 입어보고 봄에 산뜻한 그런 느낌으로 거리를 한번 다녀보면 마음의 우울증도 좀 없어질 것이고, 아니면 내가 또 트렌드에 한번 이렇게 준해서 뭔가를 선택해봤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울함의 그런 마음의 벽지 컬러는요, 꼭 굳이 블루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레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진정한 컬러를 자신 있게 한번 맞춰서 그것을 이제 사랑해주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컬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를 뜯어고칠 수 없다면 부분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집이 조금 우울하다. 우리 집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올해의 팬톤 컬러인 코랄, 뭐라고 했죠? 리빙 코랄? 리빙 코랄. 발음도 안 되네요. 리빙 코랄이 들어간 포인트 벽지라도 좀 사서 조금이라도 발라놓고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핫핑크 있죠. 그런 거 쓰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방송을 안 끝낼래? 그러게요. 마무리. 오늘 주제는 오늘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이거 다시 좀 하자. 끝에. 다시 마무리 다시. 자, 오늘은 벽지, 나만의 그 벽지 컬러, 또 마음을 좀 밝게 해주는 벽지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좀 아직은 좀 두서는 없지만 그래도 친구가 또 많이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점점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재로 즐거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테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일의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